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연당 꽃궁입니다. 이번 영상은 양띠분들 거 내년 운세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91년생 분들이시죠. 30살 신미생 분들 거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분들은 바람을 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새로운 인연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내가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애인이 있던 없던 내가 혼자 있던 아니던 간에 상관없이 바람을 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썸을 타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내가 와이프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상관없이 그만큼 사람들이 물밀듯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온다. 근데 그만큼 조심해라는 말입니다. 만나셔도 상관없고 여러 명을 만나도 상관없고 한 명을 만나도 상관없고 알고 지내든 만나고 가시든 상관은 없는데 대신에 이 사람이 정작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정도는 좀 가려가면서 들이셔라 라는 거.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는 만큼 좋은 거지만 그만큼 조심하셔라 라는 거. 그래서 장단점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거 가려내셔라 라는 거. 그리고 합격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준비했던 게 있습니다 하시면은 끝까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하반기로 밀려날수록 시험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12달 나누면 중간에 숫자 6이 들어온다고 보시고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우리가 하반기라고 표현을 하면 그 하반기를 집중적으로 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반기에 6월부터 12월달까지 준비해왔던 시험들을 집중해서 그 하반기를 노려서 합격을 하셔라 라는 거. 물론 초반에 시험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시험 치셔도 됩니다. 1년에 전체적으로 합격수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많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뒤에 하반기가 더 높게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잔잔한 사고가 제법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잔잔한 사고가 뭐냐면 우리가 1년 동안 그냥 잔잔하게 다칠 수 있는 거. 지나가다가 부딪혔는데 멍이 들었어요. 또 지나가다가 부딪혔는데 어디 끓혔는데 그냥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어디 끓혔어요. 감기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잔잔하게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렇게 멍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게 조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별로 안 다치고 별로 안 아팠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많이 다치고 많이 아프다라는 말을 조금 하실 수는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크게 아프거나 크게 다치는 거는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혹시라도 병원에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내 돈을 주고 먼저 수술을 하러 가시는 경우, 성형수술을 한다거나 또 반대로 다른 거 외적으로 또 수술 때 내가 내 돈을 주고 미리 하는 수술이 있다.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해야 되는 수술, 즉 예를 들면 맹장 수술이라든지 또 갑자기 해야 되는 수술이 있다라고 하면 하시되 수술의 흉터 자국은 최대한 없애셔야 됩니다. 요새는 보험이 안 되더라도 성형연고라도 사셔서 조금 최대한 흉은 좀 없애셔라라는 거. 그래서 수술대 위에는 최대한 안 눕는 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잘 가려내시면서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79년생 분들이시죠. 42살 김희생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대인관계를 조금씩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장단점이 조금 가려지는데, 대인관계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대인관계를 푸는데 내가 자존심을 좀 굽혀야 됩니다. 왜 자존심을 굽혀야 되냐면 내가 좀 풀기 어려운 사람, 그리고 조금 풀기에는 어렵고 조금은 불편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왜 꼭 풀고 싶은데 좀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 그리고 자존심은 되게 굽히기 싫고 저 사람한테 내가 가서 미안하다 말도 하기 싫은데 이런 감정이 생기는 사람들한테 가서 풀어야지만 내가 이익을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굽혀줘야지만 이익을 본다라는 건데, 안 풀릴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돌덩이 같은 사람하고도 풀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사람하고, 그러니까 풀기 힘든 사람하고 풀어야지만 내가 이익을 본다. 그래서 단점은 자존심을 굽혀라 라는 거. 그래서 그것만 잘 하신다 하시면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돈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이익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 위치를 그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움직이지 말아라. 즉 직장 이직을 한다든지 사업장을 이전을 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하다못해 여행을 멀리 다니신다든지 직장군 변동을 해서 외근 출장을 갑자기 뜬금없이 많이 다닌다든지 내가 하던 일을 바꿔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변동 주지 말고 그 자리 그대로 지키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를 현 이치를 그대로 지키셔라 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건강인데 대장 쪽, 그러니까 위장 대장이죠. 그러니까 소화기관에서 문제가 조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영육성 식도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상시에 소화가 잘 됐는데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맵고 짠 음식을 잘 먹었는데도 뭐 그걸로 인해서 뭐 갑자기 탈이 들어온다든지, 대장 쪽으로 뭐 갑자기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없는 변비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위와 대장 쪽에서 문제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조금 조심하셔라라는 거. 그래서 잘 참고를 하셔서 좋은 한 해 보내세요. 자, 그 다음에 67년생 54살 분들이십니다. 정미생들 분이세요. 그래서 67년생. 자, 이분들은 새로운 가족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 분류로 나누죠. 첫 번째로는 결혼, 두 번째로는 출산,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혼을 하신 상태에서 재혼을 하셔서 새로운 가족을 드리는 경우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세 분류에서 한 가지는 뺍니다. 출산이라는 개념은 조금 빼시는 게 좋아요. 말 그대로 결혼을 한다거나 재혼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거나 하다못해 나의 가족 중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출산도 포함이긴 하지만 이 결혼과 재혼이라는 개념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혼, 출산, 재혼. 근데 결혼과 재혼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물 운은 좋아요. 그래서 금전 쓰는 거와 그 다음에 내가 드리는 거, 이런 거 둘 다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내가 그동안 못 받은 게 있습니다. 뭐 일한 돈을 못 받았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못 받은 돈이 있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뭐 내가 받을 돈이 조금 많습니다 하신 분들은 조금 나눠서 미리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받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걸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나눠서 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나눠서 달라는 말을 하면 그쪽도 마음이 편하고 나도 마음이 편합니다. 왜? 나눠서 받기 때문에 그냥 나도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말씀을 하셔라라는 거. 그리고 이 그 67년생 54살 요 분들은 차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뭐가 됐던 간에 타고 다니시는 분들, 반대로 내가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됐던 간에 차를 조금 조심하셔라. 그래서 차 사고는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고, 이분들도 내년에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하반기죠. 그때는 쓸데없이 조금 바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게 쓸데없이 잔잔하게 바쁘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계획을 하셔서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뭘 해야 되겠다, 뭐 내일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계획을 하셔서 움직여라라는 거. 그래서 계획을 하셔서 움직이셔서 마무리를 잘 하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5년생 66살 분들이십니다. 을미생 분들. 자, 이분들은 뭔가를 변화를 줘야 돼요. 뭐를 변화를 줘야 되냐면, 자, 이사, 그 다음에 이전, 우리가 왜 사업장 뭐 하다못해 장사를 하는 곳 이전을 했습니다. 뭐 확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곳 이사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직장 변동, 이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거, 그 다음 살고 있는 터전, 이사, 이동, 이전 다 가능해요. 그래서 뭔가를 변화를 주고 움직이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의 자가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 안에 혹시라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나 잔잔하게 공사, 그러니까 수리, 뭐 땅을 조금 파야 되거나 반대로 안에 조금 꾸며야 되는 부분, 바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집 안에 가구를 조금씩 배치를 바꾸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변동은 주셔라라는 거. 그래서 변화를 주시면 그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이동을 못한다 하셔도 조금 그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계약 기간이 조금 남아서 못 움직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현재 있는 곳 안에서 조금 배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잔잔하게라도 조금 뭐 구조를 변경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변화를 줘야지만 내년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똑같습니다. 법으로 문제가 조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법으로 문제가 엮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내가 마무리가 정확하게 끝나지 않은 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역시나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라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잘 참고를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3년생 분들이시죠. 43년생 분들이십니다. 78살 분들이시죠. 개미생 분들.
자, 이분들은 나서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서지 말아야 되냐면 자식들하고의 다툼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자식들하고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식들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싸운다라는 건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만 돼요. 자기네들끼리 풀게끔 냅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는 외동입니다 하더라도 내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의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냥 지 알아서 하게끔 냅둬라는 거예요. 내가 엮여버리지 말아라 라는 거. 내가 나서버리면 그게 오히려 더 풀기 힘듭니다. 문제가 더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나서지 말고 그냥 그 자리 가만히 계십시오 라는 거. 물론 쏙은 힘들지만 그래도 지켜보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봐야지만 조금씩 풀어지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 근데 그거를 못 지켜봐서 내가 발벗고 나서버리면 오히려 더 꼬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풀리는 실타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안 풀리기 시작하면 내년뿐만이 아니라 몇 년간 안 풀릴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식 일에는 최대한은 나서지 말고 그걸 그대로 지켜보셔라 라는 거. 그래야지만 꼭 일이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건강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초록불로 바뀌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한다 하더라도 회복세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꼭 자식들 문제에서만 나서지 말아라 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양띠 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고 어쨌거나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랄게요. 수연당 꽃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